지금까지 양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념 콘서트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왕에는 누가 있나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세종대왕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릴 무렵에 조선은 정말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자를 이용해서 글을 쓰곤 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서 주로 양반들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백성들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랄랄라 개념 인터뷰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세종대왕은 궁궐 내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학문 연구 이외에도 각종 제도의 개선, 도서 편찬 사업, 역사 기록과 같은 중요한 일에 참여하여 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종대왕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은 사람의 몸 중에서 소리를 내는 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총 28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1446년 훈민정음 해설을 위해 펴낸 책 이름을 뜻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한글을 만든 원리 등이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과학기술 분야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과학기구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이런 덕분에 조선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장영실은 관청에 속한 노비였는데요. 그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궁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영실이 어떤 과학기구를 만들었는지 지금 개쿤의 연관 검색어를 통해 알아볼게요. 장영실의 연관 검색어 함께 클릭해볼까요? 조선은 농사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대왕은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장영실과 몇몇 사람들에게 농업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영실은 이천등과 함께 간이와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앙부일구는 손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으로 청동으로 만든 손 모양의 반구에 침을 세워두고 햇빛을 받은 침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친 위치와 길이로 시각과 절기를 나타내는 기구입니다. 앙부일구는 궁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도 설치했으며 시간 옆에 쥐, 소, 호랑이 등의 동물을 그려놓아 글을 모르는 사람도 시각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시계는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시간을 잴 수 없었습니다. 장영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자경로는 물을 넣은 항아리의 한쪽에 구멍을 뚫어 물이 흘러나오게 만든 기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양을 이용해 시각에 따라 저절로 울리게 만들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구기는 비가 온 양을 정확히 알기 위해 만든 기구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우량계입니다. 비가 와서 원통형의 치구기 안에 빗물이 고이면 치구기에 고인 물을 자로 재서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영실은 추구기와 앙불구와 같은 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시각은 물론 절기나 계절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한자보다 익히기 쉽다. 맞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뜻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한자보다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중국의 글자를 본떠 만들었다. 아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입, 혀, 입안, 목구멍 등의 소리를 내는 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3번, 태종 때 집현전에서 만들어졌다. 태종이 아니라 그렇죠.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으므로 알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4번,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편리하게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